동물이 사라진 세계, 시간 고양이. 박미연 글, 박냠 그림. 1. 고양이라니? 검고 날렵한 그림자가 불쑥 앞을 가로막았다. 어른 팔뚝만한 몸통에 길고 날씬한 다리, 둥긋한 귀와 가만히 흔들리는 꼬리. 그건 아무리 봐도 고양이였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머리를 흔들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었다. 이미 고양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멸종된 지 오래이지 않은가. 당황하고 있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녀석은 냐옹 소리를 남기고는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귀신이라도 홀린 것 같아 머리카락이 쭉 펴섰다. 엄마야! 비명을 지르며 정면에 있는 낡은 병원으로 내달렸다. 순식간에 2층 계단을 오른 나는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회색 문 앞에 섰다. 겨우 가쁜 숨을 가다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병실문을 열었다. 엄마, 나왔어. 하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다. 침대와 작은 서랍장 하나, 그리고 보호자용 의자가 전부인 초라한 입원실에서 엄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8년 전 의문의 사고를 당한 엄마는 이전에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당연히 딸인 나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도 난 매주 엄마를 찾아와 손발을 닦아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엄마, 나 이번에도 뉴클린시티 모의 시험에서 1등 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뉴클린시티 입주 자격을 얻으면 엄마 병원도 좋은 곳으로 옮겨줄 테니까. 그런데 엄마, 잠깐만 그 인형 좀 내려놔. 손 좀 닦게. 응? 엄마가 꼭 껴안고 있는 인형을 빼내려고 했지만 엄마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마구 저었다. 꼬질꼬질 낡아빠진 이 인형은 엄마가 내게 직접 만들어준 거였다. 그런데 사고 이후로 무슨 이유에선지 인형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았다. 뺏으려고만 하면 엄마는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뒤틀었다. 오늘도 결국 인형을 놔둘 수밖에 없었다. 인상을 잔뜩 쓰고 있는 엄마를 달래기 위해 난 책가방에서 동화책 한 권을 꺼냈다. 짜잔! 이게 뭐게? 그러고는 곧장 몇 장을 넘겨 고양이가 나오는 페이지를 펼쳤다. 이것 봐봐. 엄마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나오는 책이야. 나는 엄마의 눈앞에 고양이 그림을 갖다 댔다. 순간 내내 멍하던 시선이 또렷해졌다. 엄마는 손을 들어 고양이 그림을 어루만지기까지 했다.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은 엄마가 이상하게 고양이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얼마나 만졌는지 고양이 그림만 색이 다 지워질 지경이었다. 다른 책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포유류 대멸종 이후 동물 그림책도 모두 사라졌다. 문득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읽어주었던 고양이 그림책이 떠올랐다. 엄마는 그 책을 어디서 구한 걸까? 아직도 집에 있을까? 오늘은 집에 가서 그 책을 꼭 찾아봐야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창밖을 가리켰다. 고양이.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분명 그렇게 말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사고 이후 처음이었다. 엄마는 창에 시선을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정말 열린 창문 틈 사이로 회색 고양이가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 그 고양이 귀신? 그렇게 소리치긴 했으나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2085년에 귀신 타령이라니. 나는 녀석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창가로 조심조심 다가갔다. 녀석은 날 빤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고는 이내 몸을 돌려 사라졌다. 창밖으로 몸을 내밀면서까지 살폈지만 더는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아까도 그렇고 자꾸 내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벽에 걸린 구식 2.5세대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면회시간 종료 5분 전을 알리는 딱딱한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한숨을 쉬며 그림책을 가방에 넣었다. 엄마, 나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다음 주에 또 올게. 사랑해. 다시 초점이 없이 멍해진 엄마의 뺨에 뽀뽀를 했다. 엄마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엄마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은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 막막해서였다. 그런데 오늘은 엄마가 8년 만에 긴 침묵을 깼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골똘히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데 문득 다리 부근이 간질간질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무슨 털뭉치 같은 것이 내 다리에 기대 몸을 비비고 있었다. 그것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나는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 펄쩍 뛰어올랐다. 으억! 저리 가! 회색 고양이였다.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도도한 자세로 앉아 아빠를 핥고 있었다. 진짜 고양이일 리가 없는데도 너무 감쪽 같아서 소름이 끼쳤다. 너 뭐야? 진짜 고양이는 아닐 테고. 너 고양이 로봇이구나. 녀석은 뉴클린시티에서만 생산되는 애완 로봇임이 틀림없었다. 겉으로 봐서는 실제 동물처럼 정교하다고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책에서 본 그대로 모습이었다. 너 주인을 잃어버린 거니? 왜 이런 빈민가까지 온 거야? 이런 최신식 애완 로봇을 잃어버리다니 그 주인이 얼마나 애가 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널 찾아주면 엄청 고마워하겠지? 다만 뉴클린시티에 사는 사람이라면 살해도 엄청나게 하지 않을까? 말을 해놓고 보니 마음이 급해졌다. 저 고양이 로봇을 사로잡아야 살해금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였다. 나는 조심스레 녀석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안 돼! 가면 안 돼! 다급해진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훌쩍 도망갈 거라는 예상과 달리 고양이 로봇은 얼마 못 가 멈췄다. 그러고는 가만히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뭐지? 도망가려는 게 아니었나? 나는 녀석과 눈을 맞추며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러자 고양이 로봇은 내가 간 만큼 뒷걸음질 쳤다. 딱 그만큼이었다. 너 나보고 따라오라는 거야? 고양이가 대답이라도 하듯 길게 야옹 울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얼마나 녀석을 뒤쫓아갔을까? 녀석이 멈춘 곳은 23번 오염구역의 철조망 앞이었다. 고양이 로봇은 몸을 쭉 느리더니 철조망 아래를 가뿐하게 통과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긴 너무 위험해. 소독가스라도 맞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오염구역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된 곳이었다. 과거에는 다양한 생물이 사는 숲이었지만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것을 우려해 집중적으로 방역을 한 결과였다. 모든 것이 사라진 숲은 곧 인간이 갖다 버린 쓰레기로 뒤덮였다. 말 아이들은 거기서 쓸만한 물건을 주워 팔았다. 물론 나 역시 그중 하나였다. 구역 싸움이 치열했지만 딱 한 곳, 23번 오염구역만은 아무도 가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기만 더 자주, 더 독한 방역을 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에 2번 어디선가 드론이 날아와 주황색 소독가스를 뿌리고 날아갔다. 그 가스에 맞으면 살이 썩는다거나 들이마시면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등 무서운 소문이 떠돌았다. 그런 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내 망설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양이 로봇은 철조망 너머에서 야옹야옹 울며 나를 재촉했다. 주저하던 나는 머릿속으로 가만히 날짜를 헤아려 보았다. 마지막 방역을 한 지 열흘이 넘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오늘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날이기는 했다. 좋아,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잡고 곧바로 나오는 거야. 들어가기로 결심을 굳힌 나는 가방에서 평소 오염구역에 들어갈 때 쓰던 비닐과 장갑을 꺼냈다. 큰 비닐을 뒤집어 쓰고 숨구멍을 제외한 나머지는 테이프로 꼼꼼히 막았다. 쓰레기장에서 준 고글과 고무장갑까지 끼고서야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고양이 로봇은 내가 다가오고자 다시 걸음을 옮겼다. 난 녀석을 따라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예상대로 풀 한 폭이 하나 없었다. 심지어 쓰레기조차 없었다. 그저 회색빛 황무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사방이 트인 곳에서 인간인 내가 녀석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따라갈 수만은 없었다. 초조해진 내가 속도를 올리자 눈치를 챈 고양이 로봇이 재빠르게 도망을 쳤다. 아,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널 놓칠 순 없어. 나는 녀석의 뒤를 쫓아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커다란 구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와 허리에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다. 무엇보다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엉덩이가 아팠다. 엉거주춤 일어나 허리며 다리를 조심스레 움직여 보았다. 다행히 어디 부러지거나 다친 곳은 없었다. 그제야 나는 주위를 살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었다. 위를 쳐다보니 온통 축축한 이끼로 덮인 벽은 좋기 3-4미터는 돼 보였다. 그 끝에 네모난 하늘이 보였다. 이런 곳에 이렇게 깊은 구덩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손을 뻗으며 팔짝팔짝 뛰어봤지만 어림도 없었다. 사다리나 줄 같은 것이 없을까 벽을 샅샅이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겁에 질린 나는 목이 아프도록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여기가 23번 오염구역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는 곳, 게다가 얼마 후면 드론이 날아와 독한 소독가스를 뿌려댈 것이다. 그러면 살이 썩고 피를 토하며 죽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죽은지도 모를 거야. 눈물이 마구 솟았다. 두려움에 한참을 울고 나자 이번에는 후회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어쩌자고 여기에 들어왔을까? 넘봐서는 안 될 걸 욕심냈기 때문일까? 역시 뉴클린시티는 내가 갈 수 없는 곳이었나. 하지만 분명히 선생님이 그랬잖아. 내가 우리 마을 최초로 뉴클린시티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오늘날 선생님이 상담실로 나를 불렀다. 내가 뉴클린시티 진학반 선발시험에서 전국 3%에 들었다며 지금처럼만 공부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 끝에 등록금 준비는 됐냐고 물었다. 하지만 엄마의 병원비 대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나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나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래서 고양이 로봇을 보자 사례금 욕심이 난 거였다.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말이다. 어느새 해가 졌는지 우물안은 껌껌했다. 네모난 하늘 위로 구름에 가려진 달이 희미하게 보였다. 무서워서인지 추워서인지 자꾸만 몸이 떨렸다. 절망감에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그때였다. 캄캄한 하늘에 노란 불빛 2개가 갑자기 나타났다.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다. 그리고 잠시 후 노란 불빛이 허공에 붕 뜨더니 구덩이 안으로 손살같이 떨어졌다. 으악!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벽으로 막혀 있어 더 물러날 곳도 없는데 노란 불빛이 천천히 다가왔다. 저리 가! 너무 무서워 정신없이 소리 지르는데 야옹 소리가 났다. 고양이 로봇이었다.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가 로봇이라도 누군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됐다. 나는 손을 뻗어 녀석을 안아 올렸다. 하지만 고양이 로봇은 몸을 비틀어 내 품을 빠져나가더니 비닐을 칭칭 감은 내 바지단을 물고는 잡아당겼다. 왜 그러는데? 거기 뭐가 있어?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녀석이 당기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고양이 로봇은 몸을 세워 앞발로 벽을 자꾸 긁어댔다. 벽에 뭐가 있나 싶어 손으로 더듬던 나는 깜짝 놀랐다. 벽에 가는 틈이 만져졌다. 손가락 끝으로 틈을 따라 더듬어 보니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한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이거는 분명 문이었다. 나는 정신없이 문에 붙어 있던 이끼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동그란 구멍이 만져졌다. 문 손잡이가 있던 자리인 것 같았다. 있는 힘껏 문을 밀어보자 신선한 바람이 느껴졌다.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는 게 틀림없었다. 난 아픈 줄도 모르고 어깨로 연신 문을 밀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틈이 벌어졌다. 와, 성공이다! 환호성을 지르며 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다시 얼어붙고 말았다. 길이 미로처럼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다. 힘이 쭉 빠졌다. 아마도 여긴 오래전에 버려진 하수도인 모양이었다. 입구도 출구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 내 옆을 고양이 로봇이 쓱 스치더니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꼭 여러 번 와본 길인 듯 망설임이 없었다.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도 저 녀석이니 끝까지 믿어보자 싶었다. 고양이 로봇은 세 갈래 길 중 가운데 길로 가더니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왼쪽으로 꺾었다. 오른쪽으로 꺾었다.
나는 녀석을 놓칠세라 벽을 더듬으며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 구원의 빛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다. 주위가 점점 밝아지더니 드디어 동그란 하수도 입구가 나왔다. 휑. 멀리 산 등성이에서 거대한 바람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풍차들이 보였다. 여긴 우리 마을이잖아. 드디어 집에 갈 수 있어. 집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저건 우리 마을 뒷산에 늘어져 있는 풍력 발전기였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풍차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바람과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풍차에 가까이 살수록 가난한 사람이었고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풍차에 가까웠다. 가난의 상징이었던 풍차의 굉음이 이렇게 반갑게 들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나는 팔을 번쩍 들고 팔짝팔짝 뛰었다. 참, 고양이 로봇은? 로봇은 어디 있지? 허겁지겁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고생을 했는데 녀석을 놓칠 순 없었다. 황급히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얼마 못 가 벽에 몸을 붙인 채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 로봇을 발견했다. 녀석은 배터리가 다 됐는지 움직임이 둔했다. 그 옆에 조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 내가 녀석의 손을 넣는 순간이었다. 캑! 갑자기 녀석이 입을 쩍 벌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